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이번에 개정된 이유가 뭐고 어떻게 개정이 된 거예요? 시장시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때 이제 사이버 레카들이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을 활용한 협박 행위들, 범죄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었지만 이제 김세희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에 가까웠다고 봐요. 소위 말하면 사이버 레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방송을 무기 삼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통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가까운 그러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것이 이 법의 이제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제가 이제 김세희 씨 사건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단순한 어떤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명예훼손을 이용한 일종의 저는 경제범죄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게 되는 것들, 그거를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집행유예 주고 저는 여기 반대한단 말이에요. 연예인들이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사이버 레카들의 가장 큰 먹이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슈가 되는 순간 이미지로 먹고 사는 그런 직종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사실이냐 아니냐를 밝힐 돈을 가지고 그냥 얘네들이 주고 치우지. 이런 것들이 사이버 레카들이 범죄 조직화될 수 있는 어떤 기제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 판에서 돈을 버니까 사이버 레카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도 아무도 돈을 못 벌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범죄 수익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익을 회수하고 그런 것을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과징금이라든지 제재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정통망법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법제를 약간 끌고 와서 어떻게든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좀 막아내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러한 개정법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이버 레카들에 대해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어떤 범죄와 거기에 따른 범죄 수익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법제가 정비된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왔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나 방통이나 이런 쪽에 예를 들면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처리가 안 됐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사각지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유튜브 보고 송출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기업에 있어 가지고 읍수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을 사실 이번에 마련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이 우리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선하게 쓰일지는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에 이번 논란의 핵심이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공공성이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셨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 법은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를 제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침입적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은 이제 명확하게 규정돼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말 그대로 이게 명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허위가 뭔데? 조작이 뭔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걸 집행하는 쪽에서 이거는 허위 정보야, 이건 조작 정보야, 이거는 혐오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버리면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이제 어떤 무섭노 논란이 있었는데 그 무섭노라는 표현이 그냥 이거는 혐오 표현이라고 정해버리면은 국민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지방에서는 그것들이 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금지되는 표현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누구라도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이번에 이제 네이버 출신 한성숙 장관님이 이제는 국무총리가 되셨잖아요. 국무총리님의 사실 본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네이버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포털이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삼성 어떤 성과금 얘기할 때도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의 리딩 컴퍼니가 규정을 만들 때, 제도를 만들 때 사실 그것들이 사실상은 어떤 표준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회사들이 사실 따라가는 형태를 취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포털로서의 영향력은 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사실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한 총리님이 있는 행정부와 글쎄요, 전혀 다른 결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지금 정부의 행정부의 어떤 방향성에 싱크를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죠.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포털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그냥 문제될 것 같으니까 우리 잘 모르겠다, 무조건 조금만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는 막아버릴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건데 표현의 자유를 아주 소극적으로 최소한 보장하는 형태로 사실 표현의 자유가 이제 후퇴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이번 개정법을 두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디지털 망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레딧으로 떠나자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포털에 쓰는 여러 가지 뭐 글들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기사가 이러한 어떤 검증을 거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사실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사실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긴 하죠. 혐오 표현 유통 금지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 이것도 규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국민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정의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혐오 표현이 되는 건가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그런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관념성을 가지고 사실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그럼 그걸 이제 누가 판단하겠냐? 그런 것이죠. 허위 조작 정보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혐오라는 것도 누군가에는 그게 혐오 표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아닌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설령 그게 혐오 표현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혐오의 의도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사회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 사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법으로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상당히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곳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치할 거예요. 지금까지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기본권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준들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속된 얘기로 이제 왁구가 잡히겠죠. 그치만 어쨌든지 간에 표현의 자유라는 정말로 민주사회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치고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준비라든지 조금 더 직접적인 준비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안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우리 사회가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지점까지는 규율하고 제재하고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민주사회에 있어가지고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전혀 타당하지 않거나 어떤 억지스러운 주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하고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불식시킬 수 있는 보안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 작업들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되게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이제 영화 콩클라베라고 교황님이 돌아가시고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새로운 교황을 뽑는 그 절차를 다룬 이제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로렌스 추기경이라고 이제 주인공이 나오시는데 절차를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짧은 연설을 하세요. 근데 그 연설에 나온 그 대사가 확신은 통합과 관용의 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사회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법들을 무조건 뭐 옳다 그러다 라고 해서 흑백놀이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법이 있어가지고 좋은 입법 취지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이 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을 기울이고 다만 우려될 수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새로운 어떤 가치로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과 그 범위까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